자, 이제 동기 전도기로 가봅니다. 자, 동기 전도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구해라 그랬네요. 기동 토크가 작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기동할 수가 없죠. 누군가 돌려줘야지. 역류를 조동할 수가 없다? 아니죠. 동기 전동기를 이용해서 동기, 조상기로서 상을 조절하는 기능으로서 또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이 옳지 않네요. 난조가 발생하기 쉽다 그랬죠. 우리가 동기 속도 주변으로 이렇게 회전이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현상을 난조라고 한다고 그랬죠. 또 여자기가 필요하죠. 여자기가 필요해서 계좌를 돌려야 되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동기 전동기의 직류, 여자 전류가 증가될 때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일단 V 곡선을 우리한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여자 전류, 이게 전기자 전류 이런 관계인데요. 이 V자 모양으로 관계가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역률이 1일 때가 가장 낮은 이 부분을 만들어내고요. 즉 이 값보다 더 크게 우리가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콘덴서로 동작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보다 적게 여자 전류를 주게 되면 리액터로 L로서 동작하고 얘는 C로서 동작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직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킬 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증가시킬 때 C로서 동작하고 바로 진상, 그렇죠? 역류를 만드는 거죠. C는 진상, C진, 그렇죠? C진. 동기기에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제동건선은 뭡니까?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난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도가 일정해야 되는데 이 속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수가 이렇게 진동하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동건선을 설치한다. 34극 60MVA 역률이 0.8 또 60Hz 22.9짜리인 수차 발전기의 전부와 손실이라고 보면 되죠. 1600일 때 효율을 구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발전기라고 하면 뭐였습니까? 효율 그러면 출발 생각해야죠. 출발. 그래서 발전기에서의 효율은 출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인데 원칙적으로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자, 입력은 뭡니까?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한 값이 입력이었죠. 거기에 출력 이걸 계산한 거 곱하기 100을 해준 것이 바로 발전기에서의 효율이죠. 일단 요거 그쵸? 출력으로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일단 손실은 알려줬네요. 손실은 1600kW. 손실은 아니까 출력만 구하면 되는데 참 어렵죠. 자, 출력을 보니까 여기 이게 바로 출력을 의미하는데, 여기 뭡니까? 볼트 암페어는 우리가 피상 전력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기준을 유효 전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자, 출력을 먼저 한번 구해보면 출력을 이대로 피상 전력을 쓰면 안 되죠. 똑같이 유효 전력을 썼으면 유효 전력을 써야 되니까 여기에서도 60메가니까요. 이거를 킬로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60메가는 60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볼트 암페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게 조금 어려운가요? 메가는 10의 6제곱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뭘 해야 됩니까? 역률까지 곱해줘야 그게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유효 전력. 그치? 그래서 이 값을 각각 지금 여기 출력에 해당되는 값 여기에도 대입하고 여기에도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출력, 그렇죠? 여기 출력에 해당되는 값 이 부분에다가 얘를 대입했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지금 1600이죠. 1600 거기에 다시 출력 분자에다가 또 대입을 해줘야죠. 이걸 계산해 주니까 3번이 나오네요. 동기발전기를 회전 계좌형으로 사용하는 이유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상태에서 지금 전기자가 바깥쪽에 있고 이 계좌, 자석을 회전시키는 이걸 주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동기발전기에서 회전 계좌형을 사용한다. 전기자에 비해서 이 계좌가 조금 더 튼튼하고요. 구조가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전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전기자에는 역시 고전압이 걸리는데 이것보다는 좀 저합인
계자를 회전시키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또 전기자를 고정하면 저기 전기자 얘를 고정하는 것이 절연적으로 더 용이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전기자를 속에서 회전시키는 경우는 특수 용도나 극히 소용량에 적용하는 경우여서 대부분 이런 전기 계자형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 계자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데 용이하다. 단자에 발생한 고전압을 슬리닝 없이 간단하게 외부로 전달한다. 고전압에 견딜 수 있게 전기자 절연을 권선을 절연하기가 쉽고요. 전기자가 고정돼 있지 않아? 아니죠. 계자를 회전시키니까 전기자는 고정돼 있는 거죠. 제작비가 저렴하다. 고정돼 있는 거죠. 얘가 여기는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틀린 거죠. 나머지는 맞고.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에서 기전력기에 위상차가 생기면 흐르는 전류. 자, 이거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동기발전을 이렇게 발전기를 병렬로 이렇게 운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렇지? 있게 되는데, 뭐였습니까? 바로 크주 위파상을 외우자고 그랬지? 크주 위파상. 응? 크주 위파상. 그리고 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 리무진이 있냐 없냐 해서 리자를 빼고 무진유무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크기가 같지 않으면 무효순환 전류,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진동, 또 위상이 같지 않으면 유효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라고 그랬지. 그리고 파형일치하지 않으면 무효순환 전류, 고주파가 발생하는, 그렇죠? 이걸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기전력이 위상차가 생기면 흐르는 전류 한번 써볼까요? 크주 위파상. 그래서 무진유무 이렇게 쓰니까 여기에서는 위상차, 유효, 그렇죠? 순환전류, 동기화 전류 그랬었죠. 동기화. 위상이 차가 생기니까 동기 맞추려고 하는 그런 전류가 흐른다 그 얘기죠. 유효 순환 전류이면서 동기화 전류 기억을 해줘야죠. 답은 3번. 60Hz 2만 kVA 발전기에 회전수가 1200rpm이라고 했을 때 극수. 자, 이거 회전수, 극수 이건 뭡니까? 바로 동기속도 너무나도 유명한 P분의 120F 이거를 이용하자 지금 그 얘기죠. 그래서 회전수가 1200 대입을 하고요. 자, 극수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P는 놔두고요. 또 120 곱하기 주파수 여기 60을 넣어서 이걸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먼저 120부터 약분할까요? 120부터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여기가 10이 남게 되고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되죠. P는 10분의 60이니까 6극이 만들어지네요. 동기속도 3600rpm에 주파수 60. 이 발전기의 극수. 그렇죠? 또 나오지. 동기속도는 P분의 120F 갑시다. 자, 동기속도 3600에다가요. 극수 P하고 60 곱하기 여기가 120이죠. 120. 이거를 계산해 보면 지금 120 곱하기 60 이걸 계산해 보면 나오죠. 여기에서는 얘네들이 자리 바꾼 것이 그치? 자리 바꾸면 이 식이 만들어지니까요. P는 계산해 보니까 2극이 되네.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거. 자, 전기자 권선법 한번 살펴봅시다.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는데요. 고상권을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계로권과 패로권이 있는데 역시 이거 뭐 본 강의에서 했던 거니까. 그리고 단층권과 이층권 중에서 이층권을 쓰게 되고 또 중권과 파권 그리고 전절권과 단절권 중에서도 단절권을 쓰는데 거기에서도 집중권, 분포권 이거 다뤄봤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권선법이 아닌 것 바로 단층권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층권 또 분포권, 중권 이런 것들을 쓰게 됐죠.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절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단절권은 원래 이 극간격과 동일하게 그렇죠? 갚는 방법을 전절권이고 그거보다 짧게 극간격보다 짧게 이렇게 권선을 갚는 법을 단절권이라고 했죠. 장점은 파형이 개선된다고 그랬죠. 고조파 그리고 동량
구리선이 감소된다 그 얘기죠. 동락이 감소되면서 경제적이고 대신 유기기전력은 감소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단절권으로 하면 고조파 제거되고 절연이 잘 되고 역률이 좋아지고 기전력이 높아진다. 뭡니까? 바로 고조파가 제거되고 파형을 개선할 수 있다 그랬었죠. 기전력은 작아진다고 그랬죠. 작아져요. 전력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나 장거리 송전 시 송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 등을 보상하기 위한 기기는 이 정전 용량으로 인한 충전 특성, 뭐 진상 이런 상황들을 보상하는 것이 바로 동기상을 조절한다 그래서 동기조상기다 그랬죠. V곡선을 이용해서 역류를 조정하고 진상, 지상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거.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는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것이 뭐였습니까? 크, 주, 위파상. 자, 공부를 위해서 반복해 봅시다. 그리고 무진 유무였죠. 리무진이 있냐, 무진 유무 이렇게 되니까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는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여기 무자야 무.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크주 위파상 무진 유무 생각을 해둬야죠. 그리고 위상 여기는 동기화 전류였죠. 여기 방금 한 대로 크주 위파상 한 번 더 반복해 봅시다. 무진 유무 여기는 동기화 전류. 자,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현상. 그렇죠? 방금 했던 대로 그 문제죠. 무효순환 전류 있죠. 역시 극수 문제가 또 나오네요. 얘는 자, 다시 한번 반복. P분의 120F 이걸 이용해서 동기속도 3600에 자 P에 120 곱하기 60Hz 요거 나누니까 그렇죠? 2가 나오죠. 동기전동기의 특징과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진지상의 역률이 조정된다 맞죠? 동기조상기로 쓴다 그랬고 동기 속도 제어가 원활하다 이게 아니죠. 동기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죠. 동기 속도로.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므로 속도 제어가 불가능하다. 분쇄기 같은 거에 쓰고요. 난조 발생이 쉽다 그랬죠.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V, 유기기전력을 E, 동기 리액턴스를 XS, 부하각을 델타라고 한다면 한상의 출력 이거 뭐 공식 있었죠. 비돌극형 발전기에서 한상의 출력 이렇게 주어지면 자 이 식이었죠. 동기 리액턴스 분의 EV 사인 델타 그리고 얘가 90도일 때 최대였고요. 이건 뭐 잘 나오진 않는다고 그랬죠. 비돌극 그러니까 돌극형에서는 상당히 복잡하네. 자 이거 특별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뭡니까 여기에서 그렇죠. 유기기전력 그 다음에 단자 전압, 동기 리액턴스. 이거 아니네. 사인 델타죠. 사인 델타. 답은 3번이죠. 3번. 사인 델타. 그리고 최대의 부하각은 90도일 때, 즉 사인은 90도일 때 1로서 최대잖아요. 교류 발전기의 동기 임페던스는 철심이 포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철심이 포화한다고 그랬죠. 이 철심을 포화해서 포화하게 되면 그쵸? 자속이 반작용에 의해서 감소하면서 자 L도 감소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노리노리 이거에 의해서 L은 지금 I분의 N파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게 되면 L도 감소하게 되면서 L이 감소한다는 건 2파이 FL 즉 리액턴스가 감소한다. 즉 동기 리액턴스도 감소하게 된다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철심이 포화하게 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동기 리액턴스는 감소하게 된다 얘기죠. 동기 임피던스 여기가 5ohm이죠. 5ohm인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이 100V의 전압차가 생긴다면 무효 순환 전류가 얼마냐 그 얘기죠. 자, 이걸 생각해야죠. 이렇게 병렬 운전할 때 전압이 일치해야 되지만 이 전압차가 생기면 그 전압 차에 의해서 이쪽에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여기를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럴 때 무효순환 전류는 그 전압차만큼, 그쵸? 전압차만큼의 기전력에다가 아하, 여기 ZS가 두 개 있으면 이게 직렬로 봐야 되니까요. EZS로 나눈 값, 전압을 우리가 임피던스로 나눈 것이 전류니까 이게 바로 무효순환 전류의 공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죠. 여기에 100V의 전압차가 주어졌으니까 아까 우리 전류, 이것이 바로 그 전압차를 여기 분자에 써주고요. 자, 동기 임피던스 5ohm이 두 대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5 이걸 계산해 줘야 되겠죠. 10분의 100이니까 10이 되면서 무효순환 전류 10A가 되겠죠.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속도 전동기고 저속도에서 특히 효율이 좋다. 역류를 조정할 수 있고요. 대신 난조가 일어나기 쉽다.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지 않죠.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죠. 반드시. 자속을 발생해야 되니까 직류 여자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대의 동기발전비 A, B가 병렬 운전하면서 있을 때 A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A, B를 이렇게 두 개의 발전기를 병렬 운전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병렬 운전 이렇게 시키고 있을 때 여기에서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다는 건 뭡니까? 여자 전류를 증가시킨다는 건 이쪽에서 무효 전력이 증가한다는 거죠. 무효 전력이 증가한다는 것은 역률은 낮아지고 B의 역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동기기 손실 중에서 무부하 손이 아닌 것은, 자, 손실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손실. 고철 기계를 가져다가 가동을 한 거죠. 가동을 했더니 뭔가 공장이 표유 둥둥둥 떠다닌다 그랬었죠. 그래서 히스테리와 와류손이 발생했고 마찰이 생기면서 얘가 공장이 풍비박산 났다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고정손에는 철선과 기계선이 있고요. 가변손은 동선과 표유부하선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부하선은 고정선을 우리가 무부하선이죠. 부하에 상관없이 고정돼 있는 거죠. 무부하선. 그러니까 이것들이 바로 무부하선이 아닌 거죠. 동선이나 표유부하선. 그래서 전기자 동선이 무부하선이 아니죠. 여기 풍선이라든가 와류선, 마찰선 이런 것들은 이 고정선, 무부하선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동기발전기의 난조를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 난조 뭐였습니까? 제동건선. 난조하면 제동건선이 바로 생각이 나야죠. 난조는 제동건선. 전격이 1000V 500A, 역률이 90% 삼상 동기발전기의 단락전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단락비가 1.3이고 전기저항은 무시하라. 일단 단락비라고 하는 것은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이렇게 됐죠. 여기 보면 전격 전류가 주어져 있어요. 여기 500A 전격이.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는 거죠. 전격 전류가 있고 얘 있고 단락비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얘를 구하라. 뭐 이거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1.3은 얘가 500분의 이제 우리가 구할 거 IS 이 식을 이제 이용해 주면 되고요. IS를 구하려면 얘랑 둘이 곱해주면 되죠. 500 곱하기 1.3이 바로 IS가 되는 거니까 곱해보면 650이 나오네요. 그렇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두 대의 동기발전기 AB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A의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렇죠? 이거 아까 했던 문제 내가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네요. 자, A의 역률은 여자 전류가 증가되면 무효, 그쵸? 무효 전류가 증가하고 역률은 낮아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B의 무효분은 감소돼서 역률은 좋아진다. 그래서 1번이었죠. A의 역률은 낮아지고 B의 역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동기발전기에서 역률각이 90도 늦을 때, 자, 90도 늦는다. 이거는 뭡니까? 바로 지상이죠. 90도 늦는다. 지상이다. 즉, L에 작용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했었죠. 우리 본 강의에서. 발전기가 이렇게 있을 때, N극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했을 때, CRL 순서로 발전기는 뭐가 앞에 옵니까? C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C8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C8. 응? 발전기는 C가 먼저 온다. 그랬었고요.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이 모양으로 그렇죠? 이런 화살표 모양으로 만들어지니까 C는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니까 얘가 증자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L은 화살표는 이건데 이 화살표는 요거니까 감자. 그러면서 R은 얘랑 수직이니까 직축 반작용 그리고 횡축이다 이랬었죠. 그래서 R은 동상이고요. 얘랑 교차 자화 작용을 하고 횡축 반작용 그랬었고요. L은 그렇죠? 직축이죠. 직축 반작용을 하면서 둘이 화살표가 반대니까 감자 작용을 하고 C는 진상일 때 같은 방향이네요. 증자 작용을 하고 직축 반작용이다. 이렇게 이 그림으로 이해하자고 그랬었죠. 그래서 다시 역률각이 90도 늦을 때 얘는 지상이고요. L이 되는 거죠. L. 그래서 이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돌극 자석을 이렇게 그려서 N극일 때 이렇게 세 개가 튀어나오고 발전기네. 그럼 여기 C 발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CRL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화살표가 위로, 얘는 아래로, 얘는 옆으로 이렇게 되니까 L에서는 감자였죠. 감자. 얘는 올라가고 화살표 여기는 내려가고 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이었죠. 4번. 60Hz 2만 kVA 회전수가 1200이라면 극수가 얼마냐. 이것도 역시 계속 동기속도 묻는 문제. 그렇죠? P분의 120F 이렇게 되니까요. 일단 회전수 여기 1200 넣고요. 극수 구하는 거니까 P 넣고 120 곱하기 이건 60Hz 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 보면 얘네 둘이 바꾸면 계산하니까 6극이 나오네요. 6극.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뭡니까? 병렬 운전 조건 크주 위파상 크주 위파상 이렇게 됐죠. 주파수 크기 위상 임피던스가 같을 것은 아니었지.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전격 전압이 220V인 동기발전기를 무부하로 운전했을 때 단자 전압이 이거였을 때 역시 변동률 전압 변동률 여기서도 나오죠. 정 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정이 떨어졌을 때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었고요. 여기에서는 전격 전압 220 집어넣고 무부하 단자 전압이 253 마이너스 전격 전압 220 곱하기 100이죠. 100%. 이거 계산해 주면 되죠. 이거 계산해 보니까 15%가 나오네요. 15%. 극수가 6, 주파수가 60. 매분 회전수는 얼마인가? 자, P분의 120F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여기 10이 되니까 1200rpm이죠. 1200rpm. 동기 전동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직류 여자가 필요하다가 장점일까요? 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니까 장점이라고 볼 수 없겠죠. 전부와 효율이 양호하고 역류를 1로 운전할 수도 조절을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동기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무부하 유도 기전력보다 2분의 파이 앞서는 경우 앞선다 이거는 진상이죠. 진상 나아갈 진짜 진상 C를 생각해야 되고 그때의 전기자 반작용 발전기 자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그림 그려보자고 했죠. 이렇게 자석 하나 그리고 N극 해서 샥 이렇게 얘가 발사가 되고 자 발전기라고 하면 뭡니까? 여기가 C가 와야 되죠. C 발 그래서 여기는 R L 이 상태로 하고서 여기에 이제 이런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는 걸 그려주자 그랬었죠.
얘는 위로 아래로, 얘는 옆으로 이렇게 보면 아하, C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화살표가 이렇게 같죠. 화살표가 같은 방향이니까 증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증자. 했던 것들 있죠. 1번이 되죠. 1번. 자, 동기기의 전기자 권선법이 아닌 것은, 자, 이거 앞에 살펴봤던 거죠. 전기자 권선법. 고상권과 패로권과 이층권, 그 다음에 단절권, 그렇죠? 그리고 분포권을 쓴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절권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단절권을 써요. 단절권. 그래서 고상권, 이층권, 단절권을 쓴다 그 얘기지. 단절권하고 얘가 대응되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지. 두 대의 동기발전기가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 동기와 전류, 동기와 전류 뭐였습니까? 위상이 다를 때, 그렇죠? 위상이 다를 때 그 위상을 동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상을 맞추기 위해서 답은 2번이었고요. 그렇죠? 여기는 자, 다시 한번 크주 위파상이었죠. 크주 위파상 줬고요. 여기다 무진유무 이거니까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그걸 바로 동기화 전류다 그랬었죠. 8극 900의 병렬 운전하는 극수 6자리의 동기발전기의 회전수를 구하라 그 얘기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900rpm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지. 주파수를 맞춰야죠. 회전수는 달라도 우리가 병렬 운전할 때에는 크주 위파상 주파수가 맞춰야죠. 주파수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먼저 8극 900짜리로 운전되는 것에 먼저 주파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동기속도 900은 P분의 8분의 120F니까 이걸 통해서 그쵸, 주파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먼저 구해보면 이때 F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약분해 보면 8일은 8, 8호 40이니까 또 얘를 10으로 나누면 약분되니까 이거 60이 되네요. 주파수를 60에 맞추어라 지금 그 얘기죠. 그럴 때 극수 6자리의 이제 회전수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주파수 F가 지금 60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분의 이제 얘는 극수가 6극이고요. 120 F 60 이것이 바로 이제 회전수가 되는 거죠. 회전수. 그래서 분하면 여기가 10이니까 1200rpm을 답이라고 해야죠. 자, 회전수는 달라도 돼요. 주파수가 맞춰야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지금 다른 동기발전기의 회전수를 구한 거죠. 동기기를 병렬 운전할 때 순환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그쵸? 동기화 전류 위상이 다르니까 그 위상 그쵸? 동기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치? 위상이 다를 때 동기화 전류 유효순환 전류라고 그랬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지.